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제1기 신도시라면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등 5개 도시를 말하죠. 정부는 폭등하는 집가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 건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왜 그토록 주택 수요가 많았던 걸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한창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울 때와 맞물렸습니다. 거기다 삼절을 거쳐오면서 경제도 좋았고요.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점이었던 거죠. 1989년 2월,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목동식의 대단위 아파트를 곧 지정하겠다고 발표한다. 1989년 2월 4일 매일경제신문. 정부는 최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지역 목동단지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빠르면 4월 안에 지정하기로 하고, 이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중형 규모 이상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택지 공급 계획에 따르면 92년까지 200만 호 건설에 필요한 토지 5,700만 평을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조성하여 이를 위해 개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해 3월, 안양 평촌과 군포 등지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다. 계속해서 매일경제 1989년 3월 2일자다. 안양 평촌, 시흥 산본 등 863만 제곱미터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다. 이들 두 곳에 형성되는 베드타운에는 8만 7,3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 3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평촌 산본 등지가 1기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건설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던 일산이었다. 건설부 안에서조차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박승 건설부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희가 경제수석과 마주 앉았다. 박 장관님,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지금 남은 게 분당하고 일산인데, 일산은 건설부 안에서도 반대가 많으니까 분당만이라도 먼저 발표를 합시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세요. 일산이 결정이 안 나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분당이다, 일산이다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고요. 지가가 들썩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분당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일산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일산은 건설부 안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 건설부 안에서의 통일은 제가 곧 시킬 겁니다. 박 장관님, 일산은 신도시 예정지구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하께서도 허락을 하신 곳입니다. 이번에 분당 발표할 때 일산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 종합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일대 540만 평과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대 460만 평에 모두 72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새 주택도시가 건설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989년 4월 27일, 정부는 분당 일산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분당 일산 등지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거셌다. 일부 투기 세력들에게 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새 나갔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에 들어갔고 투기 의혹이 있는 몇몇 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장관님. 박 국장. 웬일이에요? 이번에 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몇몇 직원들한테
검찰에서 출두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오?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성남시 김곡동 등지를 사들였다가 최근 되팔아서 수억 대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을 샀던 시점과 땅을 팔았던 시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입했던 땅의 위치, 이 모든 게 신도시 건설계획 예정지라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시기를 딱 맞춰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건설부 안에서 이 내용이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제대로 조사를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국회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렸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박승 건설부 장관은 이 문제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문희갑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박 장관, 예, 카카. 내가 박 장관을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카카의 공약 가운데 60-70%가 건설부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니까 네, 잘해달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에? 근데 지난번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없앤다는 발언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택 200만 원 건설 사업은 내가 대통령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예, 국회에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카카, 다른 건 몰라도 신도시 문제는 박 장관님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 자체는 처음에 얼마간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겪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수서 다소간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게 신도시 건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카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 그 말에 문희갑 수석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그 말에! 예, 카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희갑 경제수석은 경제수석이 되기 전부터 노태우 대통령과는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박승 씨가 경제수석이 되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으로 활동을 하면서 할 말은 하는 수석이었다고 하더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울 인근 제1기 신도시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계, 개발 등이 남은 거죠.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은 비로소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198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비롯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89년 들어 49개의 외국 회사가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 목표를 70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요즘 경제 관련 보고를 받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자꾸 짜증만 나고요. 카카, 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이 발표된 걸 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7.5%로 하향 조정이 됐더군요. 원래 올 초 조순 경제부총리가 8% 선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금강산 지수다 뭐다 하면서 1000을 넘어 2000으로 갈 것 같더니만은 얼마 전에 900선도 무너졌지요.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부터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말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주화도 안 되는 겁니다. 카카. 그러나 주택 200만 호 건설도 있고요. 이를테면 일단 건설 경기에 불이 붙으면 경기가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 건설 경기가 있었구만. 우리 현대건설은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자, 카카께서는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경제 민주화가 뭡니까? 모든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카카, 지금 되레 대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정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중공업 말씀입니다. 한국중공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래 저희 현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육공화국이 들어서 형식을 갖춰가지고 민영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형식을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민영화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재벌들한테 경제력이 집중되는 건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벌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야, 카카. 안 그래도 경제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마당에 한국중공업을 저대로 적자 기업으로다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뒤 조순 경제부총리가 청와대를 찾았다. 한국중공업을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심으로 대통령에게 최종 재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조 부총리, 예, 카카. 한국중공업 문제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왔는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원칙적으로 민영화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재벌기업을 차별하자는 것 같은데 재벌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카카. 한국중공업 문제 다시 검토하세요. 조순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로 한때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기업 유지로 방향을 잡아가던 한국중공업은 다시 민영화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12월 한국중공업은 현대가 아닌 두산에게 넘어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담사로 한 인물이 찾아왔다. 민정당 신임 원내 총무로 임명된 이안동이었다. 카카, 이한동이, 이 산골짜기까지는 웬일이야? 예. 올라올 때는 덥더니 여기 백담사 앞의 계곡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노태우가 보냈나? 예. 내가 요즘 세상하고 신경을 끄고 사는 중인데 경제가 뭐 어렵다며? 카카. 경제 어려운 거야. 노태우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데. 와, 야당이 원하는 대로 내를 정은대 위에 세워서 전국 돌파를 해보려고 당신을 보냈나?